지금 한국에서 바이낸스가 조용히 막히는 중입니다. 버튼 하나 잘못 누르면 내 자산이 잠긴 문 뒤에 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접속돼도 내일은 차단될 수 있으니 준비를 늦추면 안 됩니다. 최근 한국에서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들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막혔습니다. 바이낸스도 그 흐름 안에 들어갔고 앱을 새로 받는 길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앱만 막힌 게 끝이 아닙니다. 금융당국 압박이 커지면서 접속 제한 조치까지 진행되는 분위기라 어느 날 갑자기 접속창이 하얗게 멈추는 상황도 충분히 현실입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이용자분들은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움직여야 합니다. 거래소 안에 남겨둔 자산은 접속이 끊기는 순간 옮길 수 있을 때 옮기는 게 가장 빠른 방어입니다. 이번 제재의 핵심은 미신고입니다. 한국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정식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를 대상으로 강하게 조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준 밖에 있으면 통로부터 막아버리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VASP, 가상자산 사업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이낸스는 국내 VASP로 신고하지 않았고, 그게 지금 차단의 뿌리처럼 작동하고 있습니다. 구글 정책도 큰 톱니입니다. 한국금융당국 요청에 따라 구글이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한국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는 결정을 내리면서 앱 생태계 자체가 막혀버렸습니다. 또 하나, 세금 흐름도 배경으로 거론됩니다. 국내 거래소는 앞으로 세금 부과가 예정돼 있는데 해외 거래소는 과세 집행이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더 강하게 밀어붙인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기존 이용자분들은 이미 설치된 앱이 당분간은 작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가 막히면 보안 패치도 멈추고 기능도 옛날 버전에 묶입니다. 그 상태에서 접속까지 막히면 출구가 그래서 저는 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 두는 쪽을 더 안전한 방향으로 봅니다. 거래소 안에 두는 자산은 접속 가능이 전제입니다. 내 지갑으로 옮기면 앱이 막혀도 자산은 내 손에 남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있습니다. 앱을 지웠다가 다시 깔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지금은 설치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삭제 버튼은 쉬운데 되돌리기는 어려운 신규 이용자분들은 더 곤란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웹사이트 접속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시작부터 문이 닫히는 느낌이라 선택지가 더 줄어듭니다. 일부는 VPN으로 우회 접속을 시도합니다. 길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보안 위험과 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접속이 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결국 현실적인 해법은 옮기기입니다. 우회로를 찾는 동안 시장은 계속 움직이고 자산은 거래소 안에 남습니다. 가능한 시점에 다른 거래소로 옮기거나 개인 지갑으로 빼서 통제권을 가져오셔야 합니다. 국내 거래소를 대안으로 떠올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 선물 거래가 불가능한 구조에 가깝고 단타 속도에 비해 수수료 체감도 큰 편입니다. 게다가 국내 거래소는 추후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라 거래 비용 구조가 그래서 국내로만 이동하는 건 상황에 따라 답이 아닐 수 있어 저는 추천드리지 않는 그래서 이번 사태 이후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이동하는 거래소 5곳을 비교 분석해뒀습니다. 그냥 유명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조건을 맞춰보면 납득이 되는 곳들입니다. 이 5거래소는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도 됩니다. 초보자 입장에선 입금부터 막히면 게임이 끝인데 그런 막힘을 줄여주는 구성이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수수료도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특히 퓨처스처럼 작게 진입하고 정리하는 단타에서는 수수료가 체감으로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비용 구조를 먼저 보는 게
가입하면 $100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하는 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5곳의 특징과 조건, 이동 방법의 큰 흐름은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으니 급한 분들은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코인 선물 거래의 기본 단타법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으로 롱과 숏을 고르다가 흔들리는데 최소한의 기준만 세워도 손이 덜 바쁩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큽니다. 작은 파도처럼 보이던 움직임이 갑자기 큰 물결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입 타이밍이 곧 결과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롱과 숏을 아주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고 보고 매수 방향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하락 방향에 베팅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머리로만 아는 것과 차트에서 지금이 롱인가 숏인가를 판단하는 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신호를 몇 가지로 나눠서 초보자도 바로 체크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롱 포지션은 상승 추세에서 강해집니다. 차트가 고점을 높여가고 조정이 와도 다시 위로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면 롱이 유리해질 확률이 커집니다. 특히 이동평균선 신호가 깔끔하게 나오면 도움이 됩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하는 장면을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며 강한 상승 신호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돌파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흐름이 이어지는지도 보는 겁니다. 돌파 후에 다시 위에서 지지를 받으면 시장이 방향을 잡는 모습이 더 선명해집니다. 거래량은 엔진 소리 같은 겁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까지 함께 증가하면 시장 신뢰가 붙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은 상승이 더 강력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뉴스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규제 완화 분위기,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비트코인, ETF 승인 같은 호재는 가격을 위로 밀어올리는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하락 추세에서 유리해집니다. 가격이 내려가면서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라면 숏이 시장 흐름에 더 잘 맞을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데드크로스가 대표적입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하락 신호로 해석할 수 있고 매도 쪽 힘이 커졌다고 봅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도 숏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감소하면 상승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순간이 꺾임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뉴스는 하락을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시장 심리를 얼어붙게 하며 숏 포지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조 지표로 판단을 보강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특히 많이 쓰이고 RSI, 맥디, 볼린저 밴드는 실전에서 자주 등장하는 도구들입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보여줍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되어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되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맥디는 추세의 힘과 전환을 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선들이 벌어지거나 모이는 모양을 통해 시장이 가속하는지 식는지 감을 잡게.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의 폭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밴드가 좁아지면 에너지를 모으는 느낌이고 밴드가 갑자기 벌어지면 큰 움직임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단타 타이밍에 결국 한 가지 신호만 믿으면 흔들립니다. 추세, 이동평균선, 거래량, 뉴스, 보조지표를 같이 맞춰보면 판단이 단단해집니다. 서로 같은 방향을 말할 때 그때가 상대적으로 깔끔합니다. 그래서 롱을 잡을 때는 상승 추세와 긍정적 신호를 확인하고 숏을 잡을 때는 하락 추세와 부정적 신호를 근거로 결정하는 흐름을 습관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고정 댓글에는 이번 차단 흐름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이동하는 5거래소 비교표와 핵심 포인트를 담아두었습니다. 원화 입금, 한글 지원, 수수료, 이벤트까지 한 번에 보실 수 있게 해놨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단타 기준은 복잡한 비법이 아닙니다. 기준을 단순하게 세우고 같은 체크를 반복하면 감이 아니라 근거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때부터 매매가 훨씬 편해집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엔 더 실전적인 예시로 차트를 읽는 흐름까지. 롱과 숏을 고르는 순간에 무엇을 먼저 보고 무엇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거래소 환경이 흔들릴 때는 정보가 곧 속도입니다. 고정 댓글 정리본을 보고 본인 상황에 맞게 빠르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미루면 선택지가 줄어드는 구간입니다. 앞으로도 코인 퓨처스 단타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쉬운 말로, 그러나 핵심은 빼지 않고 계속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다 외우지 말고 흐름만 잡으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기준과 팁을 더 촘촘하게. 차트에서 상승 추세는 단순히 오르는 게 아니라 고점과 저점이 같이 위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고점만 높아지는데 저점이 무너지면 그건 상승이 아니라 흔들림일 수 있습니다. 하락 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이 낮아지고 반등을 해도 고점이 낮아지면 시장은 힘이 빠진 상태입니다. 이때 롱을 잡으면 가격이 아니라 내 멘탈이 먼저 내려갈 수 있습니다. 단타에서 많이 실수하는 포인트가 늦게 따라붙기입니다. 이미 캔들이 질주한 뒤에 들어가면 다음 한 번의 되돌림이 내 포지션을 바로 압박합니다. 그래서 신호가 나온 자리에서 준비하는 게. 거래량을 볼 때도 많다, 적다만 보지 마시고 방향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상승 캔들의 거래량이 실리면 확신이 붙고 상승 캔들의 거래량이 식으면 허공에 발을 디딘 느낌이 됩니다. 뉴스는 큰 파도처럼 한 번에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호재가 나오면 추세가 강화될 수 있고 악재가 터지면 지지선이 종이처럼 찢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트와 뉴스는 늘 한 세트로 보셔야 합니다. RSI는 단타에서 과열과 침체를 빠르게 알려주는 온도계입니다. 온도가 너무 올라가 있으면 숨 고르기가 나오기 쉽고 너무 내려가 있으면 반등이 터질 여지가 생깁니다. 맥디는 속도계에 가깝습니다. 추세가 점점 빨라지는지 아니면 힘이 빠지며 꺾일 준비를 하는지 힌트를 줍니다. RSI와 같이 보면 과열인데 속도가 줄어드는지 같은 그림이 보입니다. 볼린저 밴드는 공간감입니다. 밴드가 좁을 때는 시장이 조용해 보여도 그 고요함 뒤에 큰 움직임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밴드가 과하게 벌어지면 한번 식히는 파동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지표들은 정답을 찍어주는 버튼이 아니라 판단을 뒷받침해주는 보조바퀴입니다. 차트 흐름이 먼저고 지표는 그 흐름을 확인하는 역할이라는 순서를 지키면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롱이든 숏이든 가장 깔끔한 순간은 여러 신호가 같은 말을 할 때입니다. 추세가 위인데 거래량도 받쳐주고 호재도 나오면 롱이 편해지고 추세가 아래인데 악재가 겹치면 숏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반대로 신호가 서로 싸우면 쉬어가는 게 낫습니다. 상승 추세인데 거래량이 죽고 RSI가 과열인데 호재가 없다면 그 자리는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단타는 애매함과 거리 두는 게임입니다. 오늘은 기준만 잡아드렸지만 이 기준만으로도 매매가 훨씬 정리됩니다. 들어갈 때는 왜 들어갔는지 말이 되고 나올 때도 왜 나왔는지 말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드리지만 거래소 차단 흐름은 속도가 생명입니다. 앱 업데이트가 끊기고 접속이 막히면 그 다음에 움직이려 해도 손이 늦습니다. 고정 댓글에 5거래소 비교를 먼저 보시면
정리가 빨라집니다. 원화 입금과 한글 지원은 초보자에게 숨통입니다. 입금이 꼬이면 타이밍을 놓치고 화면이 낯설면 실수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동할 거래소를 고를 때 이런 기본 조건부터 체크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차단 대응과 단타 기본기를 한 번에 묶어드린 내용입니다. 다음엔 실제 차트 예시로 롱과 숏을 고르는 흐름을 더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